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에너지는요, 순환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흐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즉, 고에너지,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서 태양 에너지 봅시다.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열과 빛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태양 에너지로 날씨 변화, 그 다음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예요. 즉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요? 대기와 해수의 에너지 순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바로 태양 에너지예요. 전체 지구 에너지의 99% 이상도 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야 다른 그 소비자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근원이 되는 에너지요. 화석 연료의 근원 에너지도 바로 태양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원시 지구에서 축적된 열, 이거는 처음에 초기에 원시 지구에 미행성들이 충돌을 했고, 이때 미행성들의 충돌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상태가 됐었어요? 마그마의 바다 상태가 됐었고, 이때 축적됐던 열과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방사성 멘틀 부분에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럼 이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게 무거운 원소가 불안정해요. 그러면은 이 방사성 동위 원소 무거운 게 가벼운 원소로 분해가 돼버리면서 그때 열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열이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바로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진, 화산활동 등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아주 주요한 에너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멘틀의 운동이 결국에는 위에 있는 판을 이동시켜서 바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핵의 운동으로 지구 자기장이 생성이 되고, 멘틀 대류와 방금 설명했던 판의 운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밀물 썰물을 일으키는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죠. 달과 태양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밀물 썰물을 일으키고, 얘네들은 해안 지형이나 또는 이 갯벌 형성과 연안 생태계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게 바로 요 조력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의 크기 자체는요, 태양 에너지가 가장 커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순으로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들은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요, 서로 전환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바뀌거나, 또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로 바뀌거나 하는 전환 과정 자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각이 독립적인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는요, 방금 처음에 설명했지만 흐릅니다. 즉, 이 에너지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에 바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고위도 지방보다 저위도 지방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즉, 지구가 평면이 아니라 구형이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평행하게 입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위도별로 이렇게 태양의 고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고, 따라서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저위도 지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지만 에너지 과잉,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부족. 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 에너지의 과잉과 부족 차이에 의해서 바로 뭐가 발생해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바로 이 에너지 과잉과 부족의 차이를 결국에는 해소를 시켜주는 결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는데 그 에너지 불균형이 결국에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바로 원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구 에너지 평형을 보면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해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또는 표층 해류가 에너지 흐름을 통해서 지구 시스템 안에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균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치면 저희도 지방은 계속 펄펄 끓을 거고 고위도 지방은 너무 계속 추운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서 이제 물질은 순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구는 고립계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물질이 외권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물의 순환인데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바로 태양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즉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을 이동할 때 수권에서 직권, 기권을 이동을 할 때 에너지도 함께 이동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이 바로 태양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수권이나 직권에 있던 게 위로 기권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때 위치 에너지, 열과 함께 위치 에너지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 거고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다시 강수를 통해서 바다로 내려오면서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물이에요. 물은 또 비열도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열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도 선생님 설명을 했죠. 즉 수권의 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해서 기권에서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응결을 하면서 구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응결열을 방출합니다. 상태 변화에서 액화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비나 눈의 형태로 직권하고 수권으로 이동을 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지표로 이동한 물은 생물의 생명 유지에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풍화와 침식을 일으켜서 지형 변화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물의 일부는 증발해서 다시 기권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흡수된 물은 다시 호흡이나 증산작용을 통해서 다시 기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생물권, 기권, 수권, 직권을 순환을 하면서 계속해서 물이 이동을 하고 에너지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물수지라고 하는 거는 육지, 바다, 그리고 대기에 각각 물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는 고립계라서 전체 물질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육지나 바다나 대기는 각각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요. 즉 육지에서는 유입이 되는 거는 강수, 비가 내리는 것밖에 없을 거고요. 유출이 되는 거는 증발 또는 바다로 유입되는 흘러가는 양.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유입이 되는 거는 강수가 내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육지에 육수가 유입이 되는 거. 유출이 되는 건 당연히 증발일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에서 유입이 되는 거는 육지하고 바다에서 증발된 양, 유출되는 거는 강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이 증발량하고 강수량을 봤었을 때 바다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고요. 육지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물이 남게 되고 남는 물은 바다로 유입되고 여기 부족한 물은 이 유입된 물로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량 자체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 생명체의 유기물을 구성을 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인 탄소를 보게 되면은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분포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건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직권의 탄산형 광물, 그러니까 석회암, 탄산, 칼슘의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는 화석 연료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석탄, 석유, 가스의 형태로 얘네들은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입니다. 그 다음에 기권에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형태로, 수권에서는 아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된다? 탄산이 되고, 이 탄산은 다시 뭐가 된다? 탄산수소 이온 또는 탄산이온으로 이온화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탄산수소 이온이나 탄산이온의 형태로 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형태의 유기물의 형태로 탄소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순환을 해요. 예를 들어서 광합성을 통해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기도 하고, 호흡을 통해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기도 하고, 화석 연료의 연소, 생성이 되는 과정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고생된 양치 식물들이 현재의 석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플랑크톤 같은 미생물들이 석유가 되었고 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에 지나서 직권으로 생물권에서 화석 연료로 되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을 통해서 직권 화산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으로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수권에 용해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되기도 하고, 거꾸로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수권으로 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게 직권에서도 만들어지고요, 수권에서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권에서 직권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만들어져서,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쇠설성 퇴적암 또는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던 탄산이온이 칼슘 이온하고 결합해서 탄산칼슘이 돼서 석회암이 되기도 하고, 생물체를 구성을 하고 있던 탄산칼슘 성분이 석회암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석회암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될 때는 수권이나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을 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얘네들은 또 기권으로 빠져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의 순환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누차 얘기하지만 에너지는 흐름인 거고요, 물질은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일부도 같이 이동을 하는 거지, 그게 다시 거꾸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에너지의 1번은 OXX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다른 조력 에너지나 아니면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그 다음에는 또는 초창기 원시 지구에 축적된 열,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과 관련된 에너지원. 자, 멘틀 대류는 지구 내부 에너지, 밀물설물은 조력 에너지, 화산 활동 지구 내부 에너지, 기상현상 태양 에너지, 표층해류도 태양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XXO예요. 조력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지구 전체에서 총 증발량하고 총 강수량은 서로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물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에는 증발이 일어나는 경우와 빙하가 녹는 것, 융해가 일어나는 기억하고 니은의 경우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5번은
555X예요.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 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해도 총 탄소량은 항상 어떻게 된다? 예,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직권은 탄산염 광물. 그 다음에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형태. 수권에서는 탄산이온.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는 유기물의 형태로 바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탄소는 각 권역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형태에 대한 숙지 꼭 해놓으시기 바래요. 자, 내신 만점 문제 풀이 해봅시다. 자, 1번은 2번, 2번에 4번, 자, 다음에 3번. 자, 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는 외권이 아니라 뭡니까? 생물권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태양풍을 막아주는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쵸? 이게 맞죠?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구 바깥쪽에 물질 순환을 통해 지구의 평균 기후를 일정하게 해준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외권에 해당이 되는 거는 니은만 해당이 되고, 이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기권하고 수권이죠. 예. 대기의 대순환이랑 그다음에 해류의 순환에 의해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게 되겠죠. 그다음에 4번은 5번, 그다음에 5번에 1번, 6번은 1번, 7번에 5, 그다음에 8번에 3, 9번에 1, 10번에 2, 11에 4, 12에 1, 그 다음에 13번. 그린 가와 나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나타낸 것이다.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지진에 의한 도로 파괴. 자, 집중호우는 날씨 변화, 즉 뭐예요? 태양 에너지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지진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죠. 네. 자, 그 다음에 14번에 3, 15는 3, 그 다음에 16번은 물수지 문제인데,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나중에. 그림은 물수지 평형 상태에 있는 육지, 바다, 대기의 물순환을 나타낸 것인데, 기억하고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값.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 전체 물의 양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증발로 위로 대기로 이동하는 양이 얼마예요? 16과 84니까 합쳐가지고 얼마예요? 100이죠. 그쵸? 그러면은 대기 중으로 증발해서 들어가는 양이 100이니까 강수에서 내려오는 양도 얼마가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25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래로 그러면 결국에 여기 들어오는 양이 얼마예요? 지금 강수로 여기로 75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25가 내려왔고, 25에서 16이 증발로 빠졌으니까 여기로 유입되는 양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9. 그래서 합쳐가지고 해수에서 증발되는 양은 얼마? 84. 그쵸? 예,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죠, 결국에. 자, 다음에 17번. 그린 가부터 다는 여러 가지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물의 순환 과정에서 형성된 지형을 모두 고르면, 물의 순환 과정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버섯바위 같은 경우에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그 다음에 대규모 스콕산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쪽으로 밀게 되는 판의 이동에 횡압력에 의해서 스콕산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물의 순환하고 상관이 없고, V자국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물인 유수라고 하는 물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결국에는 누가 맞아요? 디귿, 다만 맞게 되는 거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18번은 3, 19에 5,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아이고. 그림은 수권을 형성하는 물의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A와 B에 들어갈 알맞은 물의 분포 형태. 자, 물의 전체 양에서, 수권 전체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는 뭡니까? A는 해수죠. 그 다음에 2.8%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담수에 해당이 되는데, 담수 중에 가장 많은 거는 뭐예요? 빙하 또는 빙설. 네.
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수권의 물이 생명체 존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 가지를 서술을 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쵸? 일단 첫 번째로는 물은 비열이 커서 지구의 기온을 어떻게 해줘요? 지구의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비열이 커서 생명체가 대부분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은 비열이 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은 또 뭐냐면, 물은 많은 물질을 녹일 수가 있어서요. 많은 물질들을 녹일 수 있어 생명체 내에서 운반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혈액도 대부분이 뭐예요? 90% 이상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물 안에 많은 영양소나 노폐물들이 녹아서 운반이 되면서 생명체의 유지에 도움을 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1번은 그림은 맥권을 제외한 지구 시스템의 하위 권역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나타낸 거예요. 자, 보면은 황사가 발생을 하는 거는 뭐하고 뭐 사이예요? 이거는 기권하고 직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고,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표층수가 섞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하고 뭐예요? 기권하고 수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이나 니은이나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는 뭡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기권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가 기역이고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가 디귿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중간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기권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 기역은 뭐예요? 기권하고 직권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B가 직권.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수권.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외권을 뺐으니까 생물권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기권하고 생물권 사이에 들어가는 상호작용,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생물들이 하는 광합성이나 또는 호흡작용이 기권하고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기권에 이산화탄소를 갖다 쓰고 광합성은 그렇죠? 산소를 배출하고, 또는 호흡은 기권에 산소를 갖다 쓰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렇죠? 이렇게 될 테니까. 자, 다음에 22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탄소의 순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각각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가 가고 여기가 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무슨 과정이 들어갑니까? 광합성 과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에서 가로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탄소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하는 과정이 광합성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탄소의 이동의 예를 한 가지 서술하시오. 생물권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직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뭐가 생기는 과정? 화석, 연료가 생기는 과정.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가 생성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 다시 또 이동하는 게 뭐가 있냐면, 생물에 있는 생물 중에 이 탄산칼슘 껍데기를 가진 조개나 아니면 갑각류들의 이제 성분이 석회암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생물학적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즉 석회암이 탄산칼슘에 생성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으로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동을 하는 뭐다? 탄소의 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력업
자, 실력업 1번은 4, 그 다음에 2번은 1, 예, 3번은 1, 예, 4번은 5, 그 다음에 5번에 3, 예, 6번에 4, 7번은 2, 예, 8번에 4예요. 자, 질문? 질문? 없으세요? 네.